아, 예, 사모님. 음, 아니, 저기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얘가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쵸?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네.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렇게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아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이상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참. 네,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한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아유,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예, 선생님.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예. 망했어. 예. 우리는 우리 건희 언니 때문에 애초에 망한 거야, 이 게임 자체가. 아, 우리 건희 언니 정말 목소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반갑네. 미르라고 했어요. 명태균의 황금폰이 하나둘씩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목소리 나왔어. 우리 건희 언니. 와, 진짜 이 양반들 정말 어디까지 뭔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대체. 영부인이 공천에 대해서 저딴 전화를 걸어가지고 녹취를 당하고 앉아있고 백 받고 아주 그냥 아유 진짜 내가 진짜 못 살겠다 진짜. 아유 진짜. 이것도 김건희 명태규 통화 내용도 좌파 쪽으로 흘러갔어. 이거를 국민의힘이 얻지를 못해. 이 내용이 다 좌파로 가는 거는 명태균 쪽에서 주는 거야 지금. 명태균 황금폰 속에 있는 녹음 파일에 김건희가 김영선의 공천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목소리가 그대로 나왔죠. 하하.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 윤 당선자가 명태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죠. 예. 걔 김영선이 해줘라고 뭐 이렇게 말이 많아라고 했다는 건데 그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하하. 이거 정말 난감하구만. 예. 그래서 방금 들었던 것처럼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 거니까 지켜보세요. 이러고 이제 김건희 여사님의 그 특유의 그 여사 말투가 다 담겨져 있죠.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공천 개입이라는 것이 얼마나 뚜렷하고 분명한지를 지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앞으로 공개될 게 또 있을 텐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 선포를 했느냐를 저런 대목에서 잘 알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저 명태균 이슈가 나왔을 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김건희 여사의 성향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이 여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관리를 못한단 말이야. 뺑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잡아야 돼 마누라를. 정말로 그냥 휘어잡아가지고 네가 나라 망칠 거냐 네가 나를 망쳤다 이러고 막 혼을 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하나 때문에 정당이며 어떤 우파 진영이며 또 국민들이며 그거 하나에 얼마나 많은 혼란과 고통을 겪었는데 이거를 갖다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해서다. 이러고 넘어가는 꼴을 보면은 아 이거는 김건희라는 사람이 실세구나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붙지만 김건희한테도 붙게 돼 있어. 저렇게 대통령이 감싸고 돌 정도면 어마어마한 실세네. 그냥 김건희한테 붙으니까. 당연히 저런 내용이 흘러나왔다면은 100%다. 이거는 100%다. 없을 리가 명태균의 거짓말이 아니다. 이건 100%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들고 칠불사에 가서 이준석과 딜을 쳤다는 거거든. 이 딜을 쳤다는 데에서 이 명태균과 김영선이 뭔가를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 얘네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별 완결성도 없는 걸 가지고 이준석한테 가서 나 비례대표 1번 줘 이랬을 리가 없다는 거야. 얘가 5선이고 명태균도 장사 하루 이틀 하는 애도 아니고 당연히 어마어마한 걸 들고 가서 딱 딜을 치니까 천하람도 고민해 이준석도 고민해 저기 내부에서도 고민해 일주일 내내 고민해. 그럼 그게 뭐겠어요. 이게 저런 내용들 아니겠냐라는 게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 사건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했는데 결국 윤통이 저걸 못 막으니까 그냥 계엄 카드로 저걸 어떻게든 덮겠다고 뻘짓을 한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이렇게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유가 분명해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민주당이 탄핵을 했다느니 예산안을 깎았다느니
그것도 뭐 불만일 수는 있지만 그걸로 계엄을 할 정도의 세상이 그런 또라이는 세상에 없어. 그게 아니라 자기 마누라의 음성, 자기의 음성 이게 녹취가 다 털릴 판이니까 그걸 급하게 막기 위해선 군인을 동원해서 그냥 가담자들을 제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계엄의 목적은 어떻게든 이 명태균 이슈와 최상병 이슈와 김건희 여사 백 문제든 또는 뭐 도이치모터스 문제든 또는 논문 표절 문제든 이런 둘러싸여져 있는 많은 김건희 여사와 자신에 관련된 의혹들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 목적 아니겠냐라는 게 잘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김영선 꽂아준 김건희 만남 검찰은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는 김영선과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이는 물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아하. 여기 보면 유경옥 행정관과 명태균 사이에 오갔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김 여사가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묘소를 참배할 때에 유 행정관이 명태균에게 KTX로 이동한다. 내일 김영선과 진영역에서 비공개로 5시에 만날 거다. 다른 의원들은 다 눌렀다. 공개되면 너무 힘들어진다고 당부를 했다. 행정관이 이러고 다녔다 이거야. 아주 재밌는 정부였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천권 가지고 나눠먹기 하면서 이러고 공천을 하니 총선을 말아먹지. 맥락상 김 여사를 만나고자 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많았음에도 시간을 빼서 진행하는 만남인 만큼 보안을 지켜달라고 거듭 요청하는 내용 아니겠냐. 예. 그러면서 명태균은 이 와중에 지 딸을 거론하면서 동방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만나는 인원을 명씨, 김영선 2명으로 제한했다. 예. 뭐 이런 것들은 숨겨지지가 않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김영선이가 저렇게 김건희 여사가 도와주고 뭐 했는데 이후에 이제 뭐 김영선 제끼고 누구 딴 놈 넣으려고 하니까 김영선이 폭발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증거는 다 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명태균 문제는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김영선이 뚜껑이 열려서 국민의힘에 얘기를 했대. 뭐라고? 나 김여사 공천계획 폭로하겠다. 김영선 작년 총선 전에 여당한테 먼저 협박을 했다 이거예요. 그 김영선이 언니가 야 참 정말 명태균과 함께 구속된 김영선이 총선을 앞두고 작년 총선 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천해 주지 않으면 윤통 배우자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김영선은 국민의힘 AB 의원 등 주요 당직자들에게 김건희가 나를 의창에 이 김모 검사를 공천대로 시키는데 나를 공천하지 않으면 폭로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 실제 당시 내부적으로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지들끼리 회의를 했어. 그래서 야 김영선 제가 저런다는데? 그래서 김 전 검사를 경남 창원 의창에 보내고 김영선은 지역구로 옮겨 김해 단수 공천시키거나 경선이라도 치르게 해주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니까 김영선의 협박에 이 무릎을 꿇은 거지 친윤계는. 그래서 야 안 된다. 얘 제 김영선 말려야 된다 해갖고 말렸는데 이거를 한동훈이 김검사, 김영선 모두 단수 공천은 물론 경선도 안 됩니다. 이러고 완전 거절했다라는 거야. 아니 이게 뉴스가 김영선의 협박으로 시작해서 한동훈의 영웅담으로 끝나네? 한동훈이 무조건 안 된다 이러고 그냥 둘 다 막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 픽이고 김영선은 명태균이 미는데 이걸 둘 다 작사를 낸 게 한동훈이었다 이거지. 그래서 공천 개입 폭로 위협이 있다는 보고까지 한동훈이 받았어. 그래서 김영선이 지금 이거 가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 폭로하겠다 했더니 할 때면 하라고 해라 라고 했다고 하네. 여기 부분이 친한계가 이거 인터뷰해 준 건가?
친한계가 이거 너무 과장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좀 너무 약 약간 좀 미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한동훈이 막아서 둘 다 날아갔다 이거예요. 김영선은 자신이 공천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락을 듣고 한동훈을 만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컷오프 되었다. 김영선이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과 7부자 회동을 한 다음 날 컷오프. 예, 그리고 당시 이준석과 천하람도 사건 내용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다. A 의원은 김영선이 자기 지역구에 딴 사람이 공천되는 거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해 시스템 공천으로 한다고 했다. 예, 뭐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언급은 없었다고 했지만, 예, 명시 측 주장대로 통화 녹음이 있다면 공개 의혹을 해소하자. B 의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과연 그럴까요? 예. 김 전 검사와 김영선이 공천에서 탈락한 뒤 한동훈과 대통령실 사이가 더 멀어졌다. 그러니까 저기의 상황을 좀 보면요. 일단은 뭐 한동훈 내용은 좀 빼고 그 친윤계가 어떻게든 김영선의 저런 협박에 굴복을 해서 공천을 주려고 했다라는 대목이 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겠어? 이게 바로 막장 공천, 친분 공천, 그리고 정말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국회의원 만들어주는 문화가 깔려 있으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 그러면 저런 걸 허용해준 친윤계라는 애들이 얼마나 덜 떨어진 놈들인지, 얼마나 이 우파 정당을 망치는 빌런 같고 내부 프락치의 간첩 놈들인지를 잘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을 다 망쳐놓고 애초에 까미 안 되는 인간들을 받아주니 저런 꼴을 당하는 거고, 그리고 지들도 똑같은 놈들이니까 저런 협박질에 그냥 덜덜 떨면서 공천으로 입막음하려고 했다라는 대목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인 거지. 아주 실망스럽구만. 그러면 명태균은 대체 왜 저러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명태균이 민주당한테 붙었다. 이거는 그냥 나올 수가 없다. 왜 타이밍이 민주당과 아다리가 딱딱딱딱 맞아떨어지거든. 이제서야 나옵니다. 박범계가 명태균과 신뢰 쌓여 하나하나 이야기 중이다. 이거 봐라, 이거 봐. 명태균은 완전히 지금 이재명한테 붙었어. 박범계랑 만났다 이거야. 매일같이 뭐 지금 나오는 내용이 민주당 애들이 그냥 명태균과 매일같이 만난다는 얘기가 있어 지금. 그리고 딱 그 정황만 보더라도 이게 보면 이거 감이 딱 오잖아. 이 새끼들 이거 벌써 아다리가 딱딱딱 맞게 떨어지는 거는 저 꼰대들 세계에서 이게 쉽지가 않은데 얼마나 말을 맞췄으면 아다리가 딱 맞게 떨어지게 얘기가 바로바로 나오고 폭로가 나오고, 여기서 변호사가 얘기하면 민주당이 또 사진 공개하고, 이게 보통 아다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짜고 친 거거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명태균이 민주당한테 붙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매우 좀 고달픈 상황이 지금 된 거지. 이걸 보면 관리들 얼마나 못한 거야. 미리미리 가서 명태균을 좀 가서 달래던지. 지금 민주당이 저런 애들 다 데려갈 때 뭐 한 거냐, 우리 쪽은. 참 이거 다 이 내용들이 지금 다 민주당한테 그 공급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국민의힘이 저걸 막아야 됐었는데 못 막은 걸 보면은 완전히 민주당의 그 어떤 설득 전략이 먹힌 거고, 사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명태균 사면해 주마, 도와줘라 이거지. 그리고 여기에 포커스는 김건희,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이게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4인방이잖아요. 여기 뭐 윤석열 대통령님이 갔으니까 이 4명을 지금 목표로 해갖고 민주당이 명태균 이슈를 대선에 주된 소재로 끌고 오겠다라고 지금 작정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김건희, 오세훈 계속. 그러니까 내가 며칠 전부터 이거는 민주당과 짰다 이거. 근데 그대로 나오네요. 진짜 올해는 정말 삼재가 꼈나 정말. 오세훈, 홍준표, 명태균 때립니다. 조만간 더 센 거 폭로해주마. 멈추지 않아. 폭주하는 명태균. 오세훈과 홍준표를 노린 폭로를 이어가는 명태균입니다. 하하씨.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만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왜냐면 제가 지금 김건희 여사랑 통화한 내용까지 저렇게 공개할 정도면은 이 오세훈 홍준표에 대한 것도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내가 볼 땐 낮아. 근거가 뚜렷하게 있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 지금. 자, 여기 보면은 이 엇갈린 주장들 한번 보시죠. 김한정과 삼자회동 포함해 오세훈과 4차례 만났다. 여론조사 수차례 의뢰하고 김한정이 비용 대납했다. 오세훈은 나는 달랑 2번 만났고 테스트용 여론조사 문제점 지적과 어떤 부탁도 논의한 바 없다. 이게 지금 오세훈 위험한 거고, 명태균 유력 인사와 삼자회동 포함해 수차례 홍준표와 만났다. 홍준표는 한 번이라도 만난 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얘기가 이렇게 돼요. 유력 인사가 누군지와도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이 유력 인사가 너무 유명해. 또 홍준표에 대해 경남지사 시절부터 홍준표와 명태균 씨 알고 지냈고 20차례 이상 홍준표 여론조사 실시했다. 나는 여론조작을 당한 피해자다라고 서로 입장이 다른데 이게 위험합니다. 예, 위험해요. 위험해. 오세훈의 경우는 좀 이런 이제 여론 조작에 관한, 그러니까 이 오세훈을 서울시장 만드는 과정에서 그 여의도 연구원,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측의 관계자가 명태균한테 부탁해서 여론조사를 받아오고 로우 데이터까지 받아가는 이런 녹취록은 이미 공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세훈이 몰랐겠냐라는 의혹도 있는데 오늘 또 다른 의혹도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김영선의 SH 사장을 약속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어. 하하. 오세훈 측 공상소설까지 쓰냐? 오세훈이가 김영선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에 대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발끈했는데, 예, 남상권 명태균 쪽 편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송셰프에서 김영선과 명태균을 만나 다선 의원인 김영선이 선거를 도와주시면 SH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기고 김현아 의원이 내정됐다. 이 소식을 들은 김영선이 배신감에 경로를 하였다. 그때 당시에 오세훈이 명 씨에게 오늘 저녁 6시 반 예약자명 김병 X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문자까지 보냈다. 그러니까 명태균과 오세훈이 만났다라는 것은 이날 확실하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보낸 거라면 그 내용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오세훈 측은 명태균이 그냥 거짓말을 짜내고 있다. 예. 저런 게 예전에 그 정치판에 많이 있었던 그 방식이거든요. 그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쪽에서도 이제 저런 제보가 들어와. 어떤 상대 측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보가 들어와. 뭐 보통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공격하죠. 근데 저런 녹취록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한 방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살라미 전략을 쓰잖아요. 이렇게 살라미식으로 하나 던져서 반응을 봐. 반응을 보는데 바로 지가 뭐 사과하고 뭐 이렇게 빼는 경우가 잘 없지. 끝까지 정치인들이 버티고 그냥 막 얼굴 첫판 깔고 아니야 막 나간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것도 던져 막 또 아니야 막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언론과 모든 기자들과 국민들이 관심도가 막 피크에 올랐을 때 이제 파이널 라운드로 그냥 어퍼컷을 날리는 걸 공개해가지고 안녕 보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이 살라미식으로 공개를 해. 저런 녹취록이 있을 때나 이제 증거가 있을 때 저렇게 운을 떼우고 반발하고 운을 떼우고 반발하다 보면 이 반발하는 것까지도 다 뉴스에 올라오잖아요. 반발을 세게 하면 할수록 뉴스가 막 계속 올라가 검색어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방을 날려갖고 그냥 골로 보내버리는 거지. 뭐 울고 불고 뭐 난리도 아닐 텐데 일단 오세훈과 지금 오세훈이 그 홍준표와 오세훈이 타겟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둘이 지금 진실 게임 양상을 만들면서 격한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 쫙 이렇게 올라가 있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런 사안은 정치인이 항상 불리해요. 정치인이 불리해. 명태균 쪽은 잃을 게 없어. 쟤는 어차피 구속된 양반이 막 던지잖아.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저게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잃을 게 없는 거야. 그래봤자 뭐 형량이 뭐 6개월 느나 안 느나 차이잖아. 그러니까 저들은 잃을 게 없는데 정치인 특히 대선 주자급은 그냥 대선 못 나옵니다. 저거 한 방 털리면은 대선 못 나와. 그냥 바로 발려버려. 그래서 지금 오세훈과 홍준표가 위험 수위가 있어 지금. 내 게임이 이게 불균형한 게임이야. 그래서 굳이 저런 거를 저렇게 대응할
대응을 너무 격하게 하다가 이게 진실 게임에서 패배하면은 너무 많은 걸 잃는데 부디 나도 저 명태균이 거짓말이기를 바랍니다. 예, 거짓말이길 바라는데 이제까지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한 것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문제까지 명태균이 저렇게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게 과연 지금 저렇게 문자 내용이나 장소까지 지정하는 것들이 거짓말일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고 보이거든요. 내 경험상으로 저렇게 폭로하는 저런 살라미식으로 폭로할 때는 민주당과 어느 정도 왁구를 짠 거야 지금. 그래서 민주당과 스케줄 조절을 지금 한 거다. 이게 어차피 대통령 탄핵당하시고 아마 저런 공개들이 3월 달에 위조해 갖고 와장창창창창 연속으로 터뜨려 갖고 국민의힘이 경선하기도 전에 홍준표 오세훈부터 제거시키면은 무조건 이재명 당선이라고 얘는 생각하는 거거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안철수는 언급도 안 해. 무조건 오세훈 홍준표만 지금 타겟팅하는 민주당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거고 명태균이 그쪽 민주당 쪽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 공개하는 하나 둘씩 공개하는 이유도 거기에 스케줄에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3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인 폭로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군불 때우기거든요. 처신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장인보다 자주 만났대. 홍준표 말 들으면 내가 뭔가 홍두깨냐. 최소 4번 만났다. 아 이거 명태균 쪽의 폭로가 예사롭지 않아요. 지금 준표 형님도 고생 좀 하시겠어. 최소 4번 홍준표 만났다면서 날짜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유력 인사가 이분이었어.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의 만남을 주선했다. 뜨억 뜨억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를 만나서 뭔 얘기가 오갔냐. 그래서 처음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홍준표와 조혜진의 화해를 조성하기 위해 동대구에서 홍준표 사무실로 갔다. 그래서 또 이어서 윤통에게 패한 홍준표 시장이 칩거에 들어가자 또 만났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에게 홍준표 선대위 참여 건의를 요청했다. 그리고 홍준표 자택에 갔다. 자택 앞에서 함께 방문하기로 약속을 하고 빈손으로 못 가니까 경주 특산품 경주빵을 구매했다. 이를 들고 이준석과 함께 홍준표 자택으로 찾아가 만났다. 선거 지원 부탁했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이준석이 당시 당대표인데 대표로서 그렇게 행동한 거냐 해도 그렇다. 경주빵 맛있나 봐. 그리고 나서 윤석열 후보로 하여금 홍 시장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남을 명태균이 주선을 했다. 그래서 윤 후보에게 패배한 홍 시장을 설득하기 위한 자리에 그때 서울 강남 모처에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셋이 만났다라는 거야. 윤통과 홍 시장의 만남을 주도하는 게 명시라는 거냐 했더니 확실하다. 그 자리에서 홍준표가 윤통에게 뭔가 부탁을 해요. 뭐냐? 종로구 국회의원의 최재형 감사원장과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의 이진훈 수성구청장을 전략공천해 줄 거를 요청을 했다. 아이고야, 이건 뭐냐? 명씨가 내가 장인보다 잘 만난 사람이 홍준표라면서 예 그러면 내가 만난 건 홍준표가 아니라 홍두깨냐? 1년의 만남에 대한 증거를 검찰이 다 가지고 있다. 홍 시장은 나는 이준석이랑 같이 왔길래 한번 만나준 게 전부다라고 했는데 지금 명태균 측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빵을 사서 아시아 선수촌 홍준표 집에도 가고 윤석열이랑도 내가 만나갖고 거기서 무슨 누구를 공천 제안한 것도 내가 들었고 그다음에 이준석이랑 같이 또 그 복당 관련해서도 내가 만났고 조혜진과의 화해 자리도 내가 만났고 못해도 4번 이상 만나지 않았냐. 준표성 왜 거짓말하냐. 지금 이렇게 먼저 걸어둔 거예요. 이거를 다 지어낼 수 있을까? 난 좀 불안해. 불안해. 만약에 우리가 이제 홍준표와 오세훈을 저 명태균 이슈 때문에 놓치게 되잖아요. 우리로서는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러면 이재명 당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 민주당의 전략에 우리가 진 거예요. 이거를 민주당한테 뺏기다 보니까 명태균과 완벽한 육착 관계가 맺어진 상황에서 이걸 대응을 못 하니까 당에서도 안 되고 개인 대응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 오세훈과 홍준표의 얘기를 안 믿는 지금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 이미 사실관계가 틀린 것들이 나왔잖아. 나는 되게 불안하네. 저 명태균 이슈가 이렇게까지 좀 디테일한 상황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원래는 선거 개입 논란, 여론 조작 논란이어야 되는데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면서 지금 정치인들 오세훈과 홍준표가 불리한 구도가 지금 됐다라는 게 좀 난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부정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반박 증거를 오세훈과 홍준표가 제시를 해줘야 이게 멈춘단 말이야. 항상 그렇잖아. 하나의 거짓 선동을 막기 위해서는 수십만 장의 이 반박 자료가 필요한 거거든. 준비해야 돼. 그거를 말로 아니다 해봤자 그거는 지지층만 믿지 나머지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야. 반드시 그냥 자료를 싹 다 털어가지고 자기 자료를 그때 당시 말한 날에 나는 저 위치 추적해봐라. 나 전날 저기 없었다. 나는 딴 데 있었다. 영수증 왜 얘기를 못해. 전날 카드를 어디다 썼는지가 나올 거 아니야. 하다못해 커피숍에서라도 카드를 썼을 테니까. 홍준표도 마찬가지야. 나 그날 집에 없었다. 내가 전날 명태균이 얘기한 날에 나는 다른 횟집에 갔었다.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고. 그렇게 저런 거는 팩트로 애를 조져버려야 돼. 근데 지금 그게 안 나와. 누구처럼? 윤석열 대통령처럼. 팩트가 없으니까 그냥 말로만 세게 얘기하고 무시하고 뭐 누구를 까고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런 식의 저런 진실 게임 양상에는 결국 남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는 팩트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가 누구 손에 있냐가 중요한 건데 오세훈과 홍준표에 있다면 이들은 카톡 내용이든 통화 내용이든 카드 내역이든 위치 뭐 결과든 어떤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명태균의 주장을 얼마든지 반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온다라는 게 지금 불안 요소라는 거야. 내가 볼 땐. 이러면 안 되거든. 예. 이재명을 상대로 이겨야 되는데 지금 명태균을 상대로도 못 이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의 관계가 다른 일 때문에 서로 오가고 같이 행동했던 사례가 더 있습니까 혹시? 많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선거 때도 네. 굉장했었죠. 어떻게요? 그 관계가 굉장했었죠. 당대표 경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때도 그러면 명태균 씨가 많이 그러니까 관여를 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많이 도왔죠. 도왔다는 게 혹시 뭐 여론조사를 해줬다든지 혹시 이런 겁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고 예.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행보를 많이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못딱지가 일어났습니다. 사례가 그렇게 많다? 되게 많습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조만간 밝혀질 이야기를 사실을 왜 다들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네.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가 이준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입만 뻥끗하면 끝장난다.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 예. 그래요? 입만 뻥끗하면 끝장난다 했는데 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비해가네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사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네요. 엄청나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검찰에 좀 우리가 말씀을 다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예. 검찰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사안인지만 잠깐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만 어떤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기회가 오면 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 간에 오간 대화를 담은 카톡 내용이라든지 녹음 내용 이런 것도 혹시 갖고 있고 검찰에도 제출이 됐을까요? 지금은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고요. 네. 검찰에는 다 제출됐고 포렌식 선별 과정에서 그런 것들 다 튀어나왔습니다. 아, 다 나왔다. 예, 다 나왔고 예. 이준석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드라마 대사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나 떨고 있니? 아, 예. 그 모래시계 대사아니었습니까? 그런 것 같네요. 예. 이게 지금 명태균이 이준석에 대해서도 이준석이 자기를 모른 척한다는 것에 대한 변호사의 반응이었어요. 예, 입만 열면 이준석 너도 날아가는데 모른 척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김상민 공천에 대한 대가 내용을 7부사에서
들려줬고 이준석 천하람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적극적 공천 개입을 알고 있었다는 게 지금 드러난 사실이야. 그다음에 홍준표 복당 관련 녹취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도 자유롭지가 못한 상황이 됐어. 여기서 명태균이 입만 뻥끗하면 이준석 날아간다. 예, 오늘 나왔던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쪽에서 민주당에 최적화돼 있잖아. 원래 명태균이 국힘 쪽이나 어떤 우파 쪽에 있었다면 이준석은 안 건드리려고 했을 거란 말이야. 명태균 씨의 법률 왜냐면 대리인 자기가 남상권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고. 나와 계시죠? 자기가 살 수 있는 명줄을 이준석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명태균이었는데 지금 이준석 버린 거예요. 명태균은 이재명한테 붙은 겁니다. 이재명이 사면을 노리겠다는 거야. 아마 민주당에서도 그 얘기를 했겠지. 우리 도와주면 명태균 씨 우리 정권 가져가고 6개월, 1년 내에 사면해 줄게. 가능합니다. 저쪽은 안 되잖아. 그럼 명태균도 머리를 막 굴려보니까 이거 지지율이고 뭐가 안 되겠다. 오케이 이러고 지금 민주당이랑 붙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에 방해되는 모든 적들은 제거해야 돼. 그러면 이준석 지금 대선 주자들 막 고르잖아요. 오세훈, 홍준표만 노려서 명태균이 니들 다 날아간다라는 거는 철저하게 민주당과 한 몸이 된 전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 이준석을 향해서도 이런 메시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7불사 회동 말 바꾼 이준석 기억이 없다 믿기 어렵겠죠. 이준석이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잖아. 이준석 천하람 정치적 부담에 발뺌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얘네들도 지금 그 뭡니까 대선 때 걸리게 돼 있어 이거. 공개 안 된 이준석 관련 엄청나게 갖고 있다. 카톡 녹음 포렌식 다 튀어나왔다. 이준석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나 떨고 있니? 준수가 너 조심해라. 저거 쉽게 말해서 이준석 너는 대선에서 알아서 잘하라는 얘기고 대선에서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을 도와줘라 이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단일화하지 마라. 단일화하지 말고 네가 저쪽 뭐 우리 쪽에 이제 오세훈이 나오든 홍준표가 나오든 뭐 이쪽 표를 네가 쭉쭉 빨아먹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 대선 과정에서 준수가 정말 이재명 그만 때리고 홍준표 오세훈을 때리라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요걸 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준석이라는 애가 단일화를 안 해주고 끝까지 가주는 게 제일 좋죠. 아직 안 나오는 것보다 나와서 표를 빨아먹는 게 좋아. 근데 빨아먹을 때도 이재명을 까기보다는 홍준표 오세훈을 까주면서 서로 간에 이쪽끼리 막 싸움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세 사람을 걸어놓고 세 사람 모두 다 민주당의 뜻을 알지. 근데 그중에 뭐 오세훈, 홍준표 니들은 아예 못 나오게 만들어주고 이준석은 나오더라도 너는 눈치껏 잘해. 지금 이런 정도의 지금 메시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사실은 그래. 우리가 이거를 진짜 이기겠다고 하면은 오세훈, 홍준표 필요합니다. 오세훈, 홍준표 없이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딱 결정됐어. 그게 오세훈으로 결정돼도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가 같이 손잡고 같이 갑시다 이거 가야 돼. 홍준표가 후보가 됐어. 나머지가 뭐 이제 안 해 뭐 이러고 그러면 안 되고 같이 오세훈도 옆에서 한동훈도 옆에서 안철수도 옆에서 홍준표 밀어주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만들어져야지 누가 삐져가지고 막 안 나와 막 집거에 들어가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딱 되자마자 그냥 같이 그냥 전국 돌고 막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사이즈가 그래 이쪽은 그래도 딱 뭔가 돼 있고 저쪽은 이재명 한 명이고 우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근데 이 둘이 이렇게 날아가거나 이 둘이 이런 리스크 어떤 진실 게임 양상 뭐 대처 능력 막 다 떨어져 막 이렇게 해갖고 둘이 날아가 버리면 우리는 헝하니 비어버리잖아. 한 명으로는 우리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진짜 있는 대선 후보들이 힘을 합쳐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질 수 있는 거지.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보수층이 과표집이 된 여론조사를 너무 믿다 보니까 계속 멍청한 짓만 골라하고 있어. 이 대선 후보들을 쭉 밀어주는 그림이 아니라 지도부가 멍청한 짓만 하고 있고 오히려 이상한 그 사이비 개독교만 중도 수도권 청년들 다 이제 조세에 다 밀리고 있는데 느긋합니다. 총선 참패 때 이러다 망했잖아요. 이게 이제 틀tubu들이 우리들이 이긴단께 이러다가 망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야. 캐스팅 보트 집단에서 전부 정권 교체 여론이 우세하다. 압도적으로 높아 지금. 외연 확장이 시급한데도 지도부가 느긋해. 강성 논리에만 의존하다 총선 참패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수직적 당정관계 굴레에 갇혀 2조 심판을 외치다 참패한 지난해 총선 상황과 다를 바 없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다 밀리고 있죠.
3대 중수청이라고 해서 중도 수도권 청년들 모두 열세가 뚜렷했다. 예, 좀 밀리고 있어. 중도 무당층 여론도 정권 교체로 기울고 있다. 외연 확장이 시급한데도 당 지도부는 신경도 안 쓰고 우리 당은 중도층에 대해 거의 주의를 기울이거나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는다. 예. 예전에도 그랬어요. 지난 총선 때도 여당이 무슨 170석을 얻을 거라는 정신 나간 틀투버 새끼들의 개소리에 취해서 중도 확장을 소홀히 했다가 망했는데 지금도 비슷해 보인다. 우리가 지금 큰일 났지 지금. 예. 이래서 내가 중도 확장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 이거는 중도 확장을 이해하려면 수도권부터 확보해야 되잖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중도층이 많으니까. 그러면 수도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이 수도권의 문제와 이쪽 이 경상도 또는 경남 쪽의 정서가 너무 다른 거야. 이 수도권 쪽에서는 결국에는 어떤 좀 고학력자들의 일자리 문제 또는 이런 물가에 대한 고민들 문제 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문제 등등등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다단하잖아요. 근데 경남 쪽은 그런 고민이 아니란 말이지. 그쪽은 이제 고령화 문제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노인층들이 많은 지역의 고민과 이렇게 젊은 층들이 많은 층의 고민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야. 이쪽에서 또 육아 문제 뭐 이런 것들이고 여기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 이러니 중도 확장을 하려면은 외부의 이야기들, 입장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들어야 돼. 그런 노력을 계속 한 1년, 2년 해도 이걸 따라올까 말까의 트렌드를. 근데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밀려져 있으니까 이거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지율이 높아서 우리가 그 민심을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그 어떤 이 공적 구성원들 중에서 한 90% 이상 그런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주류가 그런 주장을 했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야 여론조사 지지율 나오는 거 봐. 이 방향이 오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니까 뭉치잖아. 이런 주장들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상황 파악을 그렇게 잘못하냐. 그랬는데 죽는 길로 가는 건데. 갤럽 저거 금요일에 나온 이후에는 오히려 여론조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장난치나 진짜. 이런 소리도 있어야지. 원래 그래요.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에서 지지율이 높아서 우리가 그 민심을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지금 보다시피 또 지지율 떨어지니까 말이 바뀌어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야 지지율이 뭐가 중요해 이러고 쌩을 까다놓은 거야. 전형적인 틀투부 보는 놈들과 정서가 똑같잖아. 지지율이 오를 때는 야 이게 우리가 잘해서다 이러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 지지율 믿지 마 이러고 이게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잖아. 이게 정신 분열 상태고 다중 인격이잖아 이게. 이런 전응한 놈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걸 좌빨들이랑 무슨 중국 간첩을 잡냐고. 지들이 간첩보다 더 지능이 떨어지는데 답답해 죽겠다 정말. 여기서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토론할 때 보면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토론에 갔잖아요. 그게 현재 당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순번이 잠깐 요거는 이제 연결되다 보니 잠깐만 네, 잠깐만 상황을 말씀드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 아까 취재해요. 말은 한 4-5번의 그 접견 정치 가운데 예. 그 대통령이 이제 뭐 국민의힘은 지금 정말 힘도 없고 역할도 못한다라고 예. 하면서 그 사실 000이라는 이름을 검명할 수는 없고 특정해서 검명됐습니다. 000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차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 이번에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친윤들이니까 친윤들이 갔잖아요. 친윤들은 이제 내밀하게 얘기한 것인데 그렇게 좀 나왔는데 000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 보고 그리고 그 경우는 지금 국민 추대 후보로 갈 것이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다는 좀 취재가 됐어. 근데 이제 조금 뭐 이때 다 겉으로 부인되겠죠.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그동안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의 일종의 플레이어로 이제 좀 뛰어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사실. 저 기자가 얘기한 거는 신윤계 의원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접견을 간 의원들을 그 분위기를 말해주는데 거기에서 분위기가 되게 재밌는 게 있었대. 뭐냐면 권영세, 권선동, 나경원이 갔는데 대통령이 권영세, 권선동을 쌩을 까고 나경원과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게 확실하게 자기를 더 서포트를 원한다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과도 같았다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 기자가 이제 뭐 이런 친윤계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윤통이 대선에 대해 차기 대선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봐도 탄핵이 인용될 것 같은 거야. 윤통이 자기가 보더라도 지금 아무래도 봐도 이게 인용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차기 대권은 국민의힘이 힘도 없으니까 내가 추천하는 누구를 한 명 누구 이름을 어떤 애를 무조건 추대를 해라. 걔를 갖다가 해야 내가 뒤에서 걔를 서포트해갖고 걔가 대통령 될 수 있는 거다라는 식의 정신 나간 얘기를 했다는 거야 지금 윤통이. 그러니까 지금 윤통이 상태가 정상이 아니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주제 파악을 지금 못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야. 이런 어디 진짜 사이비 종교 애들 몇 명 그것도 한 줌도 안 되는 애들 나와가지고 거기서 깨깨 이러고 있는 그 뭐라고 하지 그런 유사인류 같은 애들을 길바닥에다가 깔아놓고 그걸 가지고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런 단계의 정신 상태면요. 완전히 이거는 사람이 민주당을 도와주겠다는 굳은 의지, 보수를 완전 내가 괴면시켜주마 니들. 이런 굳은 의지가 아니거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 자기가 오히려 누가 되고 우파에 문제가 생기고 탄핵을 당하면 자기 때문에 우파들이 얼마나 많은 사과를 해야 되고 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지우기 위해 또 얼마나 고생을 하냐. 윤석열의 계엄의 강을 또 건너야 돼. 계엄의 강을 또 언제 건너냐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대를 해서 자기가 밀어주는 후보를 너희들이 밀어야 된다 이랬단 얘기를 했다니 지금 이제 상황이 인지가 정말 안 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런가 권선동이 오늘 다른 얘기를 했어요. 헌재 결과 수용할 수밖에 없다. 허허. 약간 권성동의 톤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 헌재 결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예, 서서히 약간 거리 벌리기를 하고 있죠. 느끼는 거지. 윤통의 얘네도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야 이거 단심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인용이 나온 것 같은 거야. 인용이 아무리 봐도 이건 안 돼. 이게 기각이 나오기에는 조금 이거 안 될 것 같다. 바로 인용에 대처에 돼야 되겠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권선동이 윤석열 대통령을 약간 거리 벌리기를 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뭐 저항이나 또는 뭐 인정 뭐 불인정 저항 안 하겠다. 예, 그러면서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자 하면서 부정선거를 외치시는 분들 앞에서 권선동이 사전 투표 폐지 못한다. 투표율 높이는 효과가 있다. 권성동이 갑자기 확 바뀌었어. 확 바뀌었어. 이거 왜 그럴까? 이 조기 대선 모드로 가야 되거든. 조기 대선 모드로 가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선거 전략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선거 전략이 뭐예요? 국민들한테 우리 표 주세요야. 근데 우리는 사전투표 못 믿겠으니까 아따 이거는 뭐 못 믿는다께 사전투표 폐지해야 된다께 이렇게 얘기하고 아따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우리 찍어주쇼. 이러면 이게 뭐냐고. 사기꾼이지 이게.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 말린다니까. 사전투표 폐지를 얘기를 할 거면은 사전투표 제도에서 우리가 이겼을 때 사전투표에서 우리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 이거 한번 재고해보자 이러면 명분이 있잖아. 우리가 사전투표를 전략에 처발리고 나서 사전투표 없애자 이러면 그게 뭐야. 그거는 그냥 찐따구 그냥 족밥이잖아. 그냥 족밥이 어디 일진이랑 싸우는데 야 나는 야구방망이랑 칼이랑 좀 줘. 너는 그냥 맨손으로 싸워. 뭐 이런 격이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겼을 때 제도를 바꾸겠다 얘기하면은 탄력이 있지만 우리가 찌발리고 나서 저런 얘기를 하면 그냥 추잡한 인간들이 되거든. 그런데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권성동이든 뭐든 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표를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입장인데 선거 제도를 의심하고 선거 제도를 부정해버리면은 모순이 걸리잖아. 모순이. 그러니 빨리 태세 전환이 온 거죠. 이 얘기는 이미 사전에 조기 대선에 대해서 얘네들이 머리를 굴렸구나. 야 우리 조기 대선 이제 가게 되면은 어떻게 갈까? 사전 투표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나을지 어떨지 막 고민을 하는 거야. 막 고민했더니 지금 투표율을 높여야 된다. 왜 뭐 자기들 딴에는 뭐 청년들이 더 붙어야 된다. 우리는 믿을 게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은 투표도 쭉 올리고 최대한 많이 나와서 찍게 해야 우리가 조금이나마 할 수 있다. 투표율이 낮으면 우리가 불리하다. 이제 이런 계산을 까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변수가 있는 게 어떤 윤통이 탄핵을 당하시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윤통이 어떤 식의 이제 그 발악을 하시고 또 이상한 이제 기행을 하신지에 따라 변수가 있잖아. 그 예를 들면은 어떤 대선 이제 경선을 해. 경선에서 이제 한동훈의 뭐 어떤 이런 발언들이 또 이슈가 돼가지고 한동훈에 대한 뭐 질문이 나와. 뭐 계엄에 대해서 왜 반대하셨냐면은 누가 그런 것들을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저는 그런 계엄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저에 대한 체포도 누구의 체포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나왔어. 대선 경선 이게 진행 중이야. 우리가 조기 대선 들어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옥중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한동훈의 메시지는 거짓말이다. 한동훈이 지금 거짓말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또. 또 그 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나와도 또 윤석열 대통령 어디 틀트부 새끼한테 또 이런 걸 해가지고 어디 틀트부 놈이 나갔고 마 여러분들 마 우리 윤통께서 메시지를 한데 저 한동훈이 저 배신자 저놈아가 저 거짓말한다 말씀하셨다 안 갑니까 이러고 또 때려 또 이런 식으로 또 갱판을 또 칠 수가 있어요. 아주 골치가 아파져. 이런 문제에 있어서 확고하게 윤통의 메시지를 눌러놔 버려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도 사실 원래 손절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 하다가 이제 점점점 보니까 증인들 얘기 다 듣고 나니까 소용이 없어. 뭐 홍장원의 메모가 어쩌니 무슨 뭐 공수처가 어쩌니 국민의힘이 나대도 단 1도도 영향이 없잖아. 왜 그러냐면 그게 기독교 사이비 종교 애들끼리만 공유되는 거야. 내가 말했듯이 걔네들은 아무런 대표성도 없고 걔네들은 여론을 못 만든다니까. 그런 애들로는 안 돼. 논리 구조가 딱딱딱 떨어지고 팩트로 조져도 될까 말까 한 판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애들 데려다 놓고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족밥들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서서히 야 이젠 이거 안 통한다 시도 안 먹힌다 우리 지지율 다 떨어졌다. 이제서야 이제 태세 전환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뭐 사전 투표고 뭐 부정선거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서서히 발을 빼는 거죠. 친한계 얘기 좀 하죠. 이제 한동훈도 후보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후보들이 있는데 각자 후보들이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 홍준표, 오세훈은 이제까지 봤던 명태균 리스크가 있어. 그다음에 안철수는 아무래도 조금 이념적으로나 당내 세력으로나 이런 게 좀 한계가 있죠. 여기에 그나마 당내 세력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한동훈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오세훈이 당내 세력이 지금 많이 붙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한동훈계가 또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 한동훈도 뭔가 대선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한번 방구 한번 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친한계의 응집이 얼마나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이 친한계의 응집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결정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민주당의 특검법이라던가 어떤 뭐 국민연금 뭐 개혁안이라던가 정책들에 있어서 친한계가 동조해주면 다 통과거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친한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이런 트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뭐 친한계가 다 끝났다고 하지만 내가 그게 아니다. 친한계는 한동훈이 오면 다시 응집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끝남으로 인해서 한동훈의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친한계가 더 커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동훈과 친한계가 정치 초보들로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있어. 얘네들은 참모진들도 다 어리숙해. 다 초보자야. 뭐 전문가가 없어. 뭐 하나 잃어본 적이 없는 애들이라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지 쉽게 말하면. 그 뭐 내세울 게 없는 스펙도 별로고 정치적인 업적도 없고 뭘 이룬 것도 없고 해낸 적도 없고 예측이 뭐 이렇게 잘 맞는 애들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애들이야. 그냥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한번 나도 공천 한번 말아보자. 이런 류의 애들만 모여 있는 게 지금 문제야. 한동훈을 확실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네임드가 없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동훈 쪽에서 이런 세력화를 만드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좌충우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얘네들을 한동훈이 쫙 기강을 잡아서 내 말 듣고 다 조용히 해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한동훈이 또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지. 오늘 안 그래도 한 줌밖에 안 되는 친한계에서 또 한 명을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김상국 나가. 친한계 모임에서 아웃. 친한계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달라고 했다. 김상국에게. 왜 그러느냐. 김상국이 광주에 가서 탄핵 반대 시위를 사과하겠다고 하니까 네가 왜 가냐라고 서로 싸웠대요. 김상국이 친한계 대화방에서 나갔다고 한다. 친한계 의원들이 반발하면서인데 친한계와 맞지 않는 입장을 내왔고 숙고 끝에 김상국을 나가라고 전했다. 김상국이 윤통 탄핵 반대 집회를 광주에서 한 것에 대해서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하겠다고 한 걸 가지고 왜 거길 가냐.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고 이러면서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예. 김상국은 난 개인 자격으로 광주 가겠다고 한 건데 받아들여지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저게 무슨 아마추어 같은 행태입니까? 저런 거는 아주 자그마한 문제고 저런 행태가 오히려 한동훈계의 불안정성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구태적이야.
뭐를 하든 그런 걸 가지고 막 절연을 물론 쟤네들은 절연까지는 아니라고는 했지만 저런 걸로 나가라 마라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이 분위기가 무슨 집단 린치 뭐 또 지들끼리 뭉쳐서 또 하나의 그 구태적 계파의 특성을 잘 보여주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가려면 가라. 하지만 개인적인 그걸로서 확실히 선을 그어 달라. 그 정도에서 끝내면 돼. 응? 근데 그거를 한동훈한테 오해를 받을 거다. 뭐 집토끼들이 난리가 날 거다. 그런 걸 걱정해 갖고 저런 식의 행태가 노출이 되면은 저 계파가 더 많은 뭘 이해가 되고 한동훈에 대한 이미지가 더 깎여요. 저런 뉴스가 뭐가 좋은 뉴스냐 저게. 저런 건 개인 차원이라서 우리랑 상관없다고 미리 선수를 쳐 갖고 얘기하고 갔다 오세요 이러고 말면 돼. 근데 그걸 갖다가 한 명을 더 내쫓았다. 퍽이나 그런 조직이 잘 굴러가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초짜들의 문제라는 거야. 뭐만 하면 다 감정적으로 무조건 절대 충성을 외치고 절대 한동훈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뭐든지 알아서 착착착 다 해야 된다. 단일 대우를 하면서 우리끼리는 절대 무슨 이상한 뻘짓, 뭐 이상한 개인 행동을 안 된다. 막 그렇게 막으면은 막을수록 이게 내부에 불만이 터지고 또 다른 계파가 생기고 서로 반목이 생기고 싸우고 뒷담화 까고 그러다가 또 머리끄댕이 잡고 뭐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좀 아직 안정적인 대선 주자가 없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모두 다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나마 오세훈, 한동훈, 그다음에 홍준표까지 우리의 메인 대선 주자들의 치명적 약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빨리 보완하기를 바래 봅니다.